사와디카. 안녕하세요. 태국어 강사 고참솔입니다. 여러분과 초급 태국어를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태국어 공부의 시작인 태국어 자음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태국어 자음은 총 44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거콧, 거콘 이 두 자를 제외한 총 42자를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많은 이 자음들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같은 소리가 나는 자음끼리 묶어 볼게요. 네, 이렇게 같은 소리가 나는 자음끼리 묶어 봤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같은 소리가 나는 자음이 여러 개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태국어 각각의 자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자음을 쓰냐에 따라서 성조가 바뀔 수도 있고 단어 뜻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국어 자음에는 같은 소리를 가진 자음이 여러 개 존재해요. 보통 태국어 자음을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으로 분류하는데요. 자음이 중자음인지, 고자음인지, 저자음인지에 따라서 성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단어 뜻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국어 자음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으로 나눠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본격적으로 태국어 자음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태국어 자음을 공부하실 때 태국어 자음의 모든 명칭을 외우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국어 자음 공부에서 시작해서 태국어 자음 공부에서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화면에 기억이라는 글자를 띄워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자음의 이름이 기억이라는 것을 알아서 또는 몰라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됐거나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이 자음의 이름이 기억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자음이 그라는 소리를 갖는다는 거죠. 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국어 자음을 하나 적어 볼게요. 네, 이 자음의 이름은 꺼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음의 이름이 꺼까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음이 쌍기역의 소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각각의 자음의 명칭들을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각각의 자음들이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태국어 자음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중자음이에요. 제가 태국어 자음을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자음들이 중자음에 속하는 9자이고요. 자, 중자음 쓰는 연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태국어 자음을 쓰실 때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다면 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부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자음 쓰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쌍기역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쌍지읒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자, 자음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네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다음, 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지금 자음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부터 써주시면 돼요. 다음, 쌍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자, 지금 자음을 보면 위에 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과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는 여기 아래에서 한 번 꺾이면 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고요. 이렇게 두 번 꺾이면 쌍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음이에요. 자,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쌍디귿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부터. 네, 다음, 비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쌍비읍의 소리를 가진 자음인데요. 보시면 비읍의 소리를 가진 자음과 유사하죠? 차이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비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쌍비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응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중자음 쓰는 연습을 해봤고요. 중자음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소리를 입혀서 외우시는 건데요. 저는 장단을 입혀서 외워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꺼져 덧떠 덧떠 버뻐 다시 꺼져 덧떠 덧떠 버뻐 이렇게 장단을 입혀서 외우면 보다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중자음을 외우실 때 입으로는 꺼져 덧떠 덧떠 버뻐 하시면서 손으로는 꺼져 덧떠 덧떠 버뻐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쓰면서 연습하시면 보다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제가 중자음을 외울 때 각각의 자음들의 모음 어를 넣어서 꺼져 덧떠 덧떠 버뻐 하고 외웠었는데요. 이렇게 자음만 있을 때 우리는 모음 아를 넣어서 가나다 하고 읽죠. 그러면 태국인들은 어떨까요? 태국인들은 모음 어를 넣어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중자음을 외울 때 모음 어를 넣어서 꺼져 덧떠 덧떠 버뻐 하고 외웠어요. 네, 이어서 고자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자음은 총 11자이고요. 정확하게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거, 코, 자음을 제외한 총 10자를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쓰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읔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치읓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부터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티읕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인데요. 총 2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자음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자음은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음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죠? 그렇죠. 3개 있죠. 자, 이 자음은 태국어 자음에서 유일하게 동그라미가 3개 있는 자음인데요. 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시. 다음 티읕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음이에요. 동그라미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피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가 있는 자음은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F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인데요. F의 소리를 가진다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F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오고요. 모음으로 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파라는 소리가 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F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오고 모음으로 어가 와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for라는 소리가 납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 F의 소리를 가진 자음을 보면 피읍의 소리를 가진 자음과 유사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까진 동일하죠. 여기에서 멈추면 피읍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이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F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됩니다. 네, 다음 쌍시옷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인데요. 총 3개가 있죠. 순서대로 쓰는 연습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부터 쓰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읗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부터. 네, 이렇게 고자음까지 쓰는 연습을 해봤고요. 고자음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김치파이 토스트인데요. 세상에 없는 토스트 이름이죠. 제가 고자음을 쉽게 외우려고 만든 토스트 이름이에요. 고자음을 외우실 때 고자음 쓰시고 김치파이 토스트 쓰신 다음에 각각의 김치파이 토스트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쓰시면서 외우면 보다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김치파이 토스트는 고자음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꼭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방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외우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중자음 9자와 고자음 10자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태국어를 바로바로 쓰고 싶고 바로바로 읽고 싶은데 그때마다 꺼져 덧떠 덧떠 버뻐 또는 김치파이 토스트를 떠올려야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처음부터 익숙해지시는 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자음이 어떤 자음인지, 어떤 소리를 갖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배운 중자음과 고자음 꼭 다 외우시고, 첨부 파일을 보시면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꼭 푸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저와 함께 답을 확인해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สวัสดีค่ะ